어제 시장에서 핫했던 세네 기주 W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공모 자금 규모도 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물론 장 출발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총상이 15위, 14위 막 이렇게 노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W게임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가격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네. 어제 시초가 분위기와 종가 분위기는 조금은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시초가 어떻게 공모가 대비해서 상회를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그 W게임즈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상장을 했는데요. 일단 시초가는 공모가인 65,000원보다 100원 오른 65,1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 공모가 역시 그 희망가 밴드 그 51,000원과 61,000원을 뛰어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를 한 셈인데요. 그 시작과 동시에 한 7%, 9%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그 청약에 따른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몰리면서 그 공모가를 좀 하회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결국 4일 종가는 62,500원으로 3.99%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공모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4,800원이고 3.68%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요즘에 좀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새내기주들이 첫날부터 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 3일간은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래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반등 폭도 꽤 큰 편입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촉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시장의 관심도 기대도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 국내에서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카지노 게임이라는 점은 기존의 여러 가지 앱 게임에 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훨씬 더 길고 굉장히 롱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사람이 자기 회사를 또 어떻게 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자를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W게임즈 원용준 전무이사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늦긴 했습니다만은 상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신없는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W게임즈는 사실 몰랐어도 W카지노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네네. 좀 이쪽 부분에서 명성이 있었었는데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 카지노 게임 어떤 특성에 기반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지노 게임성에 기반을 해서 저희는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없고 기복이 없습니다.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한번 저희 게임에 유입이 되어서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 결제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마케팅을 통해서 유저들을 유입시켜서 그 기존의 유저들의 그런 결제액 위에 새로운 유저들의 그 결제를 쌓아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서서 또 저희가 취재 기자와 얘기를 하면서 W카지노,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좀 이런 페이스북 혹은 구글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모바일 매출 비중이 한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만 사실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모바일 쪽에서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페이스북은 분명히 그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플랫폼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스북은 잘 아시는 대로 디바이스 환경이 PC 환경입니다. PC에서 즐기는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현장감이라든지
굉장히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나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그 게임 내에 구현을 해놓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PC 화면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측면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국내 대부분 모바일 게임사들이 그러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버스나 어떤 TV 광고로 불특정 유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 유저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성별에, 어느 나이, 심지어는 어떤 게임을 해본지에 대한 유무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무님, 그런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W 카지노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뭐 W 빙고라든지 이제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향후에 차기적으로 연말과 내년에 이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게임들이 나올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 관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부분도. 일단 소셜 카지노 영역, 저희의 본질적인 사업 부분이 소셜 카지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소셜 카지노 게임을 연내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의 W 카지노가 굉장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PC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게임이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특히 남성 위주의 그런 게임을 남성 위주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비해 새로 저희가 연내에 출시할 게임은 굉장히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그리고 저희가 조금은 취약했던 어떤 20, 30대의 젊은 감각 그리고 어떤 여성 유저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지금 게임 서비스 지금 새로운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셜 카지노 외 부문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고객층은 사실 북미와 유럽의 말씀드린 대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고요. 이분들이 그 카지노 게임 외에도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들을 같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미와 유럽에서 검증이 된 그런 어떤 캐주얼 장르, 특히 예를 들어서 퍼즐이나 시뮬레이션 장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장르들을 지금 그 자체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빠르면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정도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 30대를 타깃으로 한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게임들 그리고 이런 소셜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해외에서 좀 승승장구하시길 저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W게임즈 원용준 전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무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구체적으로 시장 얘기도 다시 한번 접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워낙 기대감도 높았었는데 증권사에서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기존적으로 상장 전에 증권사들이 이제 IPO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놓는데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인데요. W게임즈는 확실히 9개 증권사가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하나금융투자가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10만 원을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이유인즉슨 이제 내년에 마케팅에만 500억 원 수준의 이제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성과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이 한 52%까지 될 것 같고 또 공모자금 등을 이용해서 인수합병 등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사에서 웹젠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배고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ER이 15배 수준인데 그 내년 W게임즈의 실적하고 그리고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아무래도 좀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을 해도 조금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역시 10만 원의 목표 주가도 나오고 있고 PR이 20배다 보니까 너무 높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내실을 보자면 공모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2005년 코스닥 시장 통합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내심 좀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대박이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예. 일단 W게임즈는 특히나 창업이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3년 반 만에 이런 성과가 얻어진 셈이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740만 주를 보유한 김가람 대표의 지분 가치는 거의 이제 5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요.
또 창업이 2012년을 봤을 때 거의 3년 반 만에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일입니다. 또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투자 프론티어 펀드 등 이제 5개 벤처 캐피탈이 지금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치도 지금 1,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엑시트 할 때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 확보를 위해서 뭐 4차례 정도 스톡 옵션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한 141만 주가 되고요. 근데 이 행사 가격이 한 1,600원에서 한 3,1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행사 기간이 내년 3월부터인데 이 차익을 따져보면 총 한 884억 원이니까 지금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주가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실감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한 지 이제 이틀째를 맞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들이나 실적 전망치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정도 알아두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W게임즈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또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와 화장품 관련 기업 케어젠도 역시 시장 공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펩타이드라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펩타이드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그 바이오 같은 것을 만드는 기존 그 기초 재료가 되기 때문에 뭐 다양성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는 그 평가가 많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헤어나 아니면은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나 아니면 필러 같은 걸 또 만들고 있어서 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은 286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가가 지금 11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예상 시가총액이 거의 1조 1,700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W게임즈가 1조 한 1,000억 원대니까 또다시 그 코스닥 시장에 1조 원 바로 이제 상장하자마자 1조 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기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모가 기준 시총만을 보면 역대 3위 정도 되는데요. 일단 뭐 그 한솔 PCS 경우에는 이제 3조 6천억 원, 그 아시아나공공이 그 1조 2천억 원이면 볼 때 뭐 거의 굉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오는 17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일단 오늘 어제하고 오늘 동안 이제 공모청약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아마 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정용지 케어젠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 50% 정도 성장세를 이룰 것 같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비교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저희들이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R&D 쪽에 많은 투자를 할 거고요. 또 R&D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의약품 그런 임상에도 쓰일 거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많은 해외 저희 파트너들하고 JV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JV 관련된 자본금 등 여러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케어젠 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공모가가 11만 원으로 이틀 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꽤 높은 공모가 수준이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청약 경쟁률이 880대 1 이상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치까지 생각한다면 요즘에 진짜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1000대 1 넘는 뭐 기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IPO에 인기가 몰리다 보니까.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 기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오토인데요. 역시 1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기업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기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뭐 현대나 기아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매출액만 따져보면 591억 원, 영업이익이 한 59억 원 수준인데 사실상 이제 완성차 밑에 제조업체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지금 11,400원에서 12,800원이고요. 그 105억 원 정도의 공모 자금을 이제 얻을 계획인데 이것을 이제 연구 개발에 쓸 것이다라고 이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 자동차가 최근에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그대로 녹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김홍직 네오오토 대표의 그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 이제 기술 발전이나 R&D 투자 부분을 현대 자동차의 이제 변속기에 사용되는 기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 부분이라는 거는 현대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 회사가 다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기반에 대한 기초 기반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다 완료됐다고 보고 이걸 기반으로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 이외의 글로벌 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 기간은 한 3년이 이제 이미 3년 전부터 저희도 방문도 받고. 네, 이렇게 해서 네오오토까지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코너에서 준비한 기업 소개는 여기까지긴 한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 11만 원, 청약 경쟁률도 880대 1이 넘을 거고 요즘에 정말로 보면 말을 했던 것처럼 1000대 1이 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 못 찾겠다. 그렇죠. 코넥스는 도저히 못 찾겠다. 네네. 하다 보니까 장외 시장으로 눈을 많이 실제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 우량한 어떤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인데 이제 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달지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리 좀 알아뒀다가 기존의 주주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해서 하나의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장외 시장에서 뭐 코넥스를 거쳐서 이전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서 바로 W게임즈처럼 그 단번에 이제 상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박을 버는 주들이 많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뭐 일단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외 시장 관련해서 거기서 보면 항상 IPO 관련주들이 늘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장외 주식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그 상장 요건을 뭐 기존 원래 경영 요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일정 수준이 이상이어야지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요건이 원래 2개에서 이제 4개로 늘리는 등 굉장히 완화하는 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은 좀 덜했지만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뭐 한 1, 2년 후쯤에는 개선이 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이것도 도전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코넥스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코넥스 기업에서 물론 좋은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위 말해서 그레이 마켓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진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그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마켓도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벤처 캐피탈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주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 그리고 증권사 IB들이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유심히 보신다면 아마 좀 옥석을 좀 더 쉽게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을 해준 것처럼 아무래도 상장 문턱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까지 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장외 시장에서 IPO 관련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증권사의 IB들의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도 한번 본다면 그것이 곧 청약 경쟁률이나 공모 자금으로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꿈꾸는 정말 대박의 첫 상장 거래를 또 이끄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로도 그리고 투자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상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